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예민입니다. 매년 입동이 지난 시점부터 한 달 정도는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 얼마 전 김장 적정 시기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김치를 담그는 우리의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오를 정도로 전통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물론 김치 그 자체로도 항암 효과 등의 과학적 가치도 많은데요. 오늘은요,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장의 핵심은 바로 발효일 텐데요. 이 발효 과정을 거쳐서 유익한 김치 유산균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김장의 첫 시작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배추를 좀 다듬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다듬은 배추를 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에 절이잖아요. 이 소금에 절여지면서 잡균이 죽기 때문에 이때부터 김치의 발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짜고요. 또 만약에 소금이 적으면 유산균 이외에 다른 세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발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김치의 염도, 너무 짜지도 않고 또 너무 싱겁지도 않은 정도를 1.6%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배추를 절이는 이 염도를 맞추려면 절이는 소금물의 농도를 10%로 맞춰서 절이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다 담근 김치를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되면 이 김치 속에 있는 유산균의 종류, 양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바이셀라균이 많이 자라고요. 3주가 지난 정도에는 장에 아주 좋은 유코노스톡균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 시간이 더 지나게 돼서 한 달이 넘어가면 이 신맛이 강해지는데 이때 이 유산균의 양이 또 반대로 줄게 됩니다. 이 공기와의 노출이 많아도 잡균이 발효가 같이 되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에야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요, 이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속에 묻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김치가 발효되는 데 있어서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치 맛을 좌우하는 거는 사실 숙성 온도인데요. 이 5도에서 7도 정도의 이 저온에서 김치가 숙성이 되면 톡 쏘는 맛인 유코노스톡 유산균이 많이 자라게 되면서 맛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유산균은 이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서 뭐 한 CF 광고에서처럼 김치가 익는 동안 톡톡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 신맛을 줄여주고 반대로 감칠맛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발효 초기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이셀라 사이바라균은요, 이 저온인 4도에서 12주 정도 발효를 시키면요, 유산균의 개체수가 이 초기가 아니라 이 이후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이번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우리 선조들이 김장독을 땅속에 묻는 것도 이 10도 이하의 온도를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잘 유지해 줄 수 있어서 김치 맛을 좋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항암 효과에도 최적화된 김치를 맛볼 수 있게 해줬던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죠. 또 요즘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고 냉장고를 활용을 하는데요. 11월 중순 이후에 김치를 담그게 되면 이 뭐 베란다 밖에 하루 정도 내놓아서 이 맛있게 익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반대로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코노스톡균은 잘 자라지 못하고요. 신맛을 내는 락토바실러스균이라는 이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치가 빨리 쉬는 것처럼 되면서 맛이 굉장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를 잘 맞춘다고 해도 김치 맛이 변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온도는 맞췄지만 김치를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건데요. 김치를 보관하는 방법도 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선 공기를 최대한 빼고 보관을 해야 건강에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공기에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면 2달 이후부터는 부패가 되기 시작해서 신맛이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또 이 김치는 발효 기간에 따라서 유산균 수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처음 김치를 담갔을 때 뭐 1ml당 한 1만 개 정도의 유산균이 있었다면 익어가는 과정에서 최대 1만 배까지, 이렇게 만 배까지 거의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맛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김치하면 고춧가루 넣은 빨간 김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김치 종류가 많잖아요. 예, 동치미나 백김치도 있는데 뭐 두 김치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이번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고춧가루가 유산균 성장 과정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고춧가루가 든 김치는 하얀 뭐 백김치와 같은 이 하얀 김치보다 한 5일 정도 늦게 발효를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익어가면서 이 유산균이 더 천천히 줄었습니다. 또 이 하얀 김치에 비해서 이 유산균의 종류가 더 다양했고요. 위암 예방 효과가 있는 바이셀라균도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반대로 그렇다고 하얀 김치, 뭐 백김치가 나쁘다는 건 아닌 게 유산균의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는 락토바실러스균이 고춧가루가 든 김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춧가루가 유산균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분해되는 것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유산균 발효 조건을 달리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춧가루와 함께 김치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게 바로 젓갈인데요. 네. 젓갈도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을 넣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던 방법이지만 사실 왜 젓갈을 꼭 넣어야 하는지 사실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김치에 들어간 젓갈은 이 발효를 조절하는 효소인 알파 아밀라제를 활성화시켜서요. 감칠맛을 나게 하는 아미노산의 함량을 굉장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젓갈이 알파 아밀라제를 활성화시키면 김치에 들어간 뭐 찹쌀풀과 같은 그런 것들이 포도당, 메가당인 어떤 그 아미노산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또 김장에 쓰는 젓갈을 끓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끓여서 쓰는 이유 역시 젓갈을 끓이게 되면 알파 아밀라제의 활성도가 낮아져서 발효 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은 사실 오랫동안 유지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결같은 김치 맛을 유지하는 데도 정확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 효능도 좀 궁금해요. 김치 효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이 김치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뭐 미국 한 건강지에서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김치 이렇게 있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서울대 연구진에 따르면요,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도 줄이고요. 또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이 항바이러스 작용도 한다고 알려졌고요. 또 김치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를 줄이면서 이 에너지 대사 촉진 작용이 뛰어나다. 이래서 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김치가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벽의 두께를 줄게 해서 동맥경화 예방에도 유효하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김치의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인데요. 유산균에 의해 위암이 억제된다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김치를 먹은 실험 쥐에게서 간암 억제 효과까지 확인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사실 김치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기무치, 뭐 중국의 파오차이도 유명한데요. 네. 두 나라에서는 자신의 음식들에서 김치가 유래됐다고 하는데 음식은 어디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김치가 일본이나 중국의 음식들과 비교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요. 그 세 음식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 발효 방식에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다른데요. 일본의 기무치는 우선 자연 발효가 아닙니다. 사과산이나 구연산과 같은 인공 첨가물을 넣어서 신맛을 일부러 내는 건데 김치처럼 자연 발효를 해서 특유의 신맛을 내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고요. 또 중국의 파오차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추, 무에다가 뭐 고추, 마늘, 소금, 식초 뭐 이런 것들 우리와 함께 비슷한 것들을 넣는데 이 높은 온도에서 발효시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김치와 달리 이 중국의 김치라고 부르는 파오차이는 2, 3일이면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사실 우리의 김치는 저온에서 발효해서 유산균이 가장 많이 번식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뭐 젓갈과 찹쌀풀과 같은 유산균의 먹이까지도 이 김치 안에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생물의 먹이까지 신경을 썼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작은 배려가 결국 더 많은 유산균을 만들어내 김치의 효능을 높인 거니까 우리 조상의 지혜와 우수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양희영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